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도 돈이 없다. 빚으로 빚을 갚다가 무너지는 청년들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청년들이 저 지경까지 된 걸까요? 좀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되게 암울하기도 하고 저런 청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암울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너지는 청년들이 있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묵묵히 하루 이틀 꾸준히 삶을 또 살아가는 성실히 사는 이들도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똑같은 청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에서는 영끌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 이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머리 덥수룩하게 다니고 옷도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나 했더니 돈이 없어서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 되게 멋있게 다니고 되게 이쁘게 다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되게 헤어스타일도 우중충하게 다니고 왜 저러나 이럴 수 있지만 어쩌면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을 좀 더 착실하게 쌓으려고 노력하는 부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하고 옆 나라인 일본의 청년들 뭐라 그럽니까? 사토리 세대, 욕망이 없는 세대, 이성교제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딱 자기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만 벌 정도만 일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만 하고 혼자 조용히 산다. 이런 세대들이 많죠. 어쩌면 최근에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또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일본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하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 청년들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집을 사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싼데 왜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안 사느냐라고 그 일본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일본 청년의 답이 집은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사느냐. 그리고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래를 20년 30년 담보를 잡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아니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월세를 주고 사는 집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의 입장으로 한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런 멍청한 짓을 하나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청년들이 집을 연끌해가지고 무작정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집 사는 걸 매우 꺼려하고 신중하게 생각할까요? 후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입니까? 이제 내년쯤부터 해서 이제 연끌한 사람들이 대거 이제 쪼인다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삶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빚 지면 안 되는구나. 반지하에 살더라도 옥탑방에 살더라도 빚은 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데 1900조인데 전세자금 대출 전세까지 전세 보증금까지 합하면 3000이 넘는다 그러죠. 거기다가 기업부채하고 정부부채까지 합치면 5000조가 넘는데 이게 적은 돈이냐고요. 자영업자들 2명 중에 1명이 다중채무자고 그 다중채무자가 진 빚의 평균이 4억 2천이라고 하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다중채무자가 50만이니 60만이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죠. 복합위기다라고 얘기하고 뭡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급 사회 월급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올라봤자 조금 오른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인 거죠.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2030들의 빚이 2.5배 늘었답니다. 충격이죠. 충격. 32세 여성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진 빚이 3천이 넘는다고 하고 또 지난 2년 사이에 빚이 2배가 늘었답니다. 6,500으로 늘었다네요. 카드값하고 이것저것 여러가지 때문에
저렇게 됐답니다. 월급이 210만원인데 매달 원금하고 이자 월세로 나가는 게 190만원이래요. 사실상 월급 받아가지고 남는 게 없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빚이 계속 늘었답니다. 씁쓸합니다. 뭐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1500만원 빚까지 추가로 생겼답니다. 뭐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같이 당했다고 하죠. 씁쓸합니다. 또 한 남성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엄청 열심히 일했지만 학자금 대출하고 생활비 대출로 졸업 때까지 빚이 1000만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래저래 카드 돌림받기 하다가 빚이 이제 3200까지 늘고 이제 뭐 안 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빚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청년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채무관리가 좀 못되었던 의식이 좀 부족한 건가? 이래저래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무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가 빚을 당연시하고 빚을 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삶이 참 어렵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부쩍 더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나? 빚을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휘둘리지 않고 내몰리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누구나 다 얘기한다. 너무 쉽고 뻔한 얘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내는 걸 정말로 겁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어떻게든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난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상대로 중국 상대로 떠들어대가지고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 상태가 되게 어렵습니다. 덕분에 GKL이니 롯데관광이니 뭐니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놈이죠. 중국 리오프닝이고 지랄이고 하네.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막말해가지고 그냥 대외 경제가 더 빨리 초토화되고 더 빨리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이 망나니처럼 싸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따끔하게 회초리 들고 매를 들고 혼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더 빨리 망하고 더 빨리 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빚 때문에 진노래 살고 나라 꼴은 점점 더 개판이 되어가고 있어. 이게 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